오늘은 8년 동안 전국 일주를 하면서 캠핑카 사용 후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황금색으로 된 곳으로 이제 전국 일주를 차박을 하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핑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11자 베드도 해달라고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뺀지 당한 거야.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누수구등. 그 설비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제가 그 크레임을 한 100가지 이상은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아예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캠핑을 즐겨왔는데요. 많은 텐트 바꿈질과 카라반 그리고 캠핑카까지 전국 일주를 하며 방방곡곡 300여 개의 캠핑 장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하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바꾸었는데요. 앞으로도 전국에 무료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와 여행 장소를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여행 캠카에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라든가 여행 장소,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도 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수도권이라든가 각 지역별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등록이 돼요. 정말 좋은 무료 여행 장소를 정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캠퍼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 힐링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문화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캠카. 벌써 전국 일주한 지가 8년이 되었네요. 제가 그동안 전국 일주 코스를 캠카에 올려놨어요. 코스별로 검증된 장소들만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부산 찍고 7번 국도로 전국 일주하는 코스, 거제 찍고 호남 일주, 전라도로 도는 일주, 그리고 또 남해 일주, 그리고 서해 일주, 그리고 동해, 그리고 제주도까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코스를 제가 나눠놨습니다. 차박 장소라든가, 그리고 맛집이라든가, 그리고 핫한 곳을 정리해서 코스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포스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국 일주 하실 분들은 요 캠카 들어오셔서 전국 일주 코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캠카에 지도 베이스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7번 국도 타고 전국 일주 하겠다, 아니면 남해를 전국 일주 하겠다, 서해,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동해로 이렇게 7번 국도로 돌겠다, 그런 코스 요거를 보고 도셔도 되고요. 보통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요 지도에 황금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황금색은 차박입니다, 종류가.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것들은 관람이라든가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금색으로 된 곳으로 이제 전국 일주를 차박을 하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년 동안 전국 일주를 하면서 캠핑카 사용 후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캠핑카를 제작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캠핑카를 제작할 때 전국 일주에 맞게 최적화된 캠핑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캠핑카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손재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캠핑카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캠핑카 업체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차 규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용이성을 따졌고요. 두 번째는 외국 차량이 아닌 국산 차량으로 캠핑카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였습니다. 왜냐면 외국 차량 같은 경우는 부품 수급이 어려서 몇 개월이나 걸리고 아예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차량은 무조건 국산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일주를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태양광판을 최대한 많이 달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침상이 11자 베드로 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업체였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계 캠핑에 있어서 우중 캠핑이 거의 3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짐을 꺼내고 내릴 때 비를 맞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11자 베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닝 아래서 비를 피해서 살림살이를 꺼내 놓고 캠핑을 즐기고요. 그리고 다시 살림살이를 정리할 때도 어닝 밑에서 짐을, 비를 맞지 않고 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자 베드의 장점은, 벤의 가장 큰 장점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점도 살리기 위해선 11자 베드가 상당히 용이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는 캠핑카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많은 업체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계약이 많이 밀리고 캠핑카 제조가 일이 많은 업체들은 거의 다 맞춤 제작을 꺼려 했습니다. 한 캠핑카 업체에서 5군데, 6군데 정도 뺀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했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런 레이아웃을, 내가 원하는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좌석을 2개를 돌리게 되면 앞쪽 전체가 리빙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베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에어베드를 이용해서 베드를 설치하시게 되면 앞쪽에 성인은 1명, 소인은 2명 정도 이렇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TV도 볼 수 있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투베드, 베드 설치해서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사용이 가능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화면 전체를 다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이 업체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가구에는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중요한데요. 가구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평계가 잘 맞아야 됩니다. 수평이 뒤틀리게 되면 가구에 뒤틀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시 차량에 수평계를 설치해서 수평이 맞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바퀴에다가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 있게, 수평을 조절할 수 있게 바퀴에다가 레벨러를 설치합니다. 제 캠핑카에는 모터가 들어가는 자동 장비는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모터가 들어간 것들은 언젠가는 고장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 어닝이라든가 오토 레벨링이라든가 앞좌석에서 내려오는 자동 베드라든가 옵션들이 있지만 자동 시스템은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캠핑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90% 이상은 저는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노지에 가면은 화장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 토일렛을 이용한 화장실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 똥 버리기 힘들어 가지고 설치 안 하신다고 하는데, 캠핑카의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화장실 큰 거 보실 때는 이렇게 환풍기를 켜셔야 되고요. 외부에 있는 맥스팬을 이용해서 공기를 위로 빼주시면 상쾌한 화장실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물을 끓이실 때는 환풍기를 반대로 내리셔야 됩니다. 창 밖으로 연기가 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전기장치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청수통 주입할 때는 이렇게 필터를 장착해서 청수통을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시 이렇게 청수를 넣으실 때 청수 필터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만능 호스를 이용하면 어떤 호스든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를 만능 호스 이용해 주시고요. 개수대에서 바로 물 연결이 힘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바로 잡아서 바로 먹는 자급자족 캠핑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부엌에서 바로 요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부엌 선반을 서로 양쪽으로 확장해서 부엌을 최대한 넓게 확장해 쓸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야, 요즘 여름에 너무 덥죠? 그래서 캠핑카 안은 찜통입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찜통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은 필수인데, 에어컨을 하나 가지고 운영하기에 상당히 하계 캠핑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에어컨을 먼저 틀어서 내부 온도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 솔라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15인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에 에어컨이 2개가 더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 후속 아이콘 2개를 다 살렸습니다. 네, 이렇게 2개 에어컨을 돌려 가지고 충분히 내부 온도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에어컨 2개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는 기본 에어컨 3개를 이용해서 충분히 에어컨을 줄이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많이 달아서 에어컨을 돌릴 때 전기를 충당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충분히 내부 온도가 내려갔으면 캠핑카용 루프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 열대야 폭염에도 시원한 캠핑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총 4개의 에어컨을 돌려서 하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게 이 솔레티 캠핑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일러를 3초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히터,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가열해서 히터 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터를 그 뜨거운 물로 가열을 시켜서 히터 모터를 통해서 바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게 되고 이렇게 딱 모터 바람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열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좀 약하게 틀어 놓을게요. 약하게 틀어놨다가 조금 남응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뜨거운 물을 히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바닥 난방에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을 요 모터가 돌면서 바닥 난방까지 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캠핑카에 없던 기능이 그 온도를 체크를 해서 너무 더울 때 온도가 계속 모터가 돌면 온도가 뭐 30도든 40도든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껐다 켰다 이 바람 세기 정도 조정하는 거 있었는데 기존에 온수 매트에 있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을 안 하고요. 요거를 외부로 뺐어요. 센서를 아예 외부로 빼 가지고 히터 바람을 온도 이제 외부 이 캠핑카 내부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온도를 25.1도로 제가 설정을 해 놨는데요. 25.1도까지 지금 0도인데요. 0도인데 25도까지 이 모터가 돌 수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도가 되면 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지 않고 이 온도 체크에 따라서 돌 수 있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온도 센서를 여러 군데 달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거로 보이는데요. 제가 캠핑카 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제 차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 위에 차량들도 많이 변형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동파가 될 만한 물건들은 다 캠핑카에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레인 밸브를 눌러 가지고 드레인 밸브 한 10초를 눌러야 이 안에 밸브가 열리면서 이 물통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물통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다 드레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캠핑을 갔다 오면 두 번째로 이 수전을 열어놔야 됩니다. 드레인 밸브 열고 수전을 열고 이렇게 밸브를 열은 상태에서 차량이 여기서 캠핑장에서 캠핑을 끝나고 드레인 밸브 하고 이 수전을 열고 1시간 정도 달리게 되면 이 수도관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수도관에 있는 전부가 다 드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 드레인 하게 되면은 문제가 물통에 있는 물은 빠지는데 이 호수관들이 지금 보면 이 캠핑카 내부에 쭉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동파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전이 있는 데는 다 열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게 보면 이게 온수가 있고 냉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냉수만 놓고 오픈을 하게 되면 냉수 쪽 라인이 있고 온수 쪽 라인이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드레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열어놓을 수는 없지만 봐가지고 온수와 냉수의 중간 차이 있죠. 그거 하게 되면 둘 다 조금씩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드레인 밸브 하실 때는 온수와 냉수 중간, 여기가 온수 여기가 냉수니까 요 중간쯤에 해서 드레인을 해 주셔야 돼요. 냉수 온수 했을 때 중간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레인을 다 하고 물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제일 겨울철 동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요령인데요. 근데 화장실까지 안 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히터들이 돌면서 어차피 화장실 쪽에 온기가 가기 때문에 여기는 캠핑을 하는 동안에는 동파가 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다 와서 캠핑을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에탄올 워시액.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이제
월동 준비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워셔액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워셔액이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워셔액에 에탄올이 들어가 있으면 얼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똥약에는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탄올 조금 섞어 주시면 얼지가 않기 때문에 화장실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약하게 좀 부어 놓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일산화탄소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연기 감지기.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거는 지금 겸용이에요. 연기 감지기도 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짜잔. 이야. ppm이 점점점 내려가죠. 90, 98, 80.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비 안에 촛불 놔두고요. 네, 촛불 2개 켰고요. 이야, 아까는 10분, 지금은 5분 만에 올립니다. 경보기 테스트 성공. 네, 그리고 캠핑카 내부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어요. 네, 보일러실에 저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하나를 더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저 위에 파란 거 보이세요? 네, 저게 소화기예요. 불이 나면 저게 터져가지고 불을 끄는 소화 장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습도하고 온도 체크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에어컨. 에어컨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히터하고 에어컨 겸용이에요. 캠장 가면은 전기 꽂고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왜 노지에 나오면은 이제 디젤 연료를 쓰는 거예요. 디젤 연료. 디젤 연료는 여기 D5 요거를 3초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히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MPPT예요. 태양광을 충전을 어떻게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점 배터리가 2V고 여기서 태양광이 몇 볼트 들어와서 몇 볼트 쓴다는 게 나타나는 거고, 이 MPPT를 2개 쓴 이유는 태양광을 완전히 다 도배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 300W 3개짜리 그 230W짜리 하나를 더 단 거예요. 근데 와트수가 태양광이 틀리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MPPT를 2개를 달아서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를 MPPT를 더 달아서 앞쪽에 약간 희게 달았잖아요. 희게 달아서 MPPT를 2개를 달아서 최대한 태양광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MPPT를 2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충전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제 태양이 안 도니까 0V가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예요. 인산철 배터리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가 몇 프로가 들어오고 총 520A가 남았다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지금 129W를 쓰는데 53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박 3일 쓸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버터를 킨다 그러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150W, 160W. 그러면 시간이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산철이 지금 몇 프로 남았다는 걸 표시하는 인산철 배터리 게이지예요. 기존에 그 유럽형 그 3웨이 데포트라고 냉장고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3년 써봤는데, 여름이 되면 더워가지고, 얼음, 이 냉동실에 넣은 게 음식이 다 썩더라고. 네. 근데 이 냉장고는 오히려 얼음이 생길 정도로 빵빵하게 잘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게 12V로 돌아가는 냉장고인데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는 냉동인데, 뭐 얘들 얘기는 뭐 110리터, 120리터라 그러는데, 데포트 그 유럽형 그 같은 리터라 그래도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고, 요거는 이제 잠갔다 열었다 하면서 못 열게. 왜냐면 운행 중에 열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간 장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샤워기 호스를 쓸 수가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샤워는 거의 할 일이 없어. 여름 빼고는. 근데 비데는 맨날 써. 근데 이제 비데 용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수압이 엄청 세요. 화장실 청소가 돼. 비데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쓰면서, 여기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얘 이렇게 돌리면 여기 수도고, 이렇게 하면 샤워 밸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냉수, 온수 맞춰놓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압이 엄청 세가지고 수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데도 되면서 화장실 청소할 때 되게 유용해요.
기존에 그 건전지로 쓰는 무선 비데를 썼었는데 배터리가 다 되면 못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한기 쓰니까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가 이제 보통 3명 자는 자리인데 건장 안에 2명만 양쪽으로 자야 퀸베드가 나오거든요. 양쪽으로 2명 잡는 게 좋고, 내가 추가한 거는 이게 썬팅을 제일 진하게 한 거더라도 낮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밤에는 보여. 그래서 안에 이제 속커튼을 하나 더 친 거야. 안막. 그러면 이 안막을 하나 더 쳐가지고 했고, 이것도 이 옵션이 100만원, 요것만. 비싸. 그리고 겨울에 이게 유리니까 추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하나 더 친 거, 두꺼운 거로. 그리고 이제 그 유리 순정을 살리다 보니까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모기장을 내가 임시로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문이 있어요. 그 창문이 돼서 열릴 수 있게. 응. 근데 이게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거라. 근데 요것도 달라가면 이것도 100만 원이야. 뭐든지 캠핑카는 100만 원이야. 여기다 이제 해키창이죠, 해키창. 캠핑카용 다는 거. 이건 얼마? 단돈 몇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USB 220 시가잭 다 달아놨어요. 요 반대쪽에도 양쪽으로. 이따가 그 스마트폰 충전할 때 여기 쓰시면 돼. 이쪽에도 똑같이 시가잭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2명 먹을 때는 저기 밥상을 안 먹고 여기서 입식으로 많이 먹어요. 그냥 둘이 할 때는 귀찮아, 저것도. 입식을 많이 쓰게 해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옷장은 요 뒤에다 설치를 했어. 근데 옷걸이를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옷을 뒤에다 거시면 돼. 이걸 왜 뒤에다 하냐면 뒷문에서 창기가 올라요. 그럼 여기다가 옷을 걸어 놓잖아. 그럼 옷을 걸어 놓으면 창기도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따가 잠바 거실 때 뒤에다가 걸어 놓고 내 머리 위에다 딱 걸어 놓고 이렇게 쳐 놓으시면 보이지도 않고 창기가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싹 다 맞는 거는 이것도 이 캠핑카 업체밖에 없어. 이건 정말 잘한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잘한 게 자작나무를 써가지고 상당히 튼튼해. 옛날에 유럽식 내가 카라반 썼었잖아요. 걔네들은 물 먹고 뭐 하면 여기가 다 금이 가고 고장 나는데 멀쩡하잖아요.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가구 하나는 얘네들한테 진짜 칭찬을 해줄만 하더라고. 이 가구 업체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이 나무 안쪽에다 다 철판을 용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뒤틀리면 못 본 게, 이 업체가 잘한 게, 칭찬할 만한 거는 가구는 진짜 인정하는 게 안쪽에 철판으로 용접을 다 해놨더라고. 절대 안 떨어져. 그 외국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작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목이 아니고 합판이에요. 튼튼한 거보다는 가볍게 만든 걸 더 우선한 거야. 근데 가볍게 만들면은 연비는 저거 되는데 단점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조금만 저기 누수되어서 저거 젖거나 뭔가 뒤틀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가 많이 저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얘는 원목이야. 물을 여기다 갖다 대도, 지금 여기 화장실이 잘 해놓은 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커튼을 치고 해야 되거든, 무조건. 절대 여기는 물이 쳐도 절대 나무가 상하지가 않아. 그래서 원목 그 자작나무를 써서 물에 강한 걸 썼고, 두 번째는 이게 코팅이 엄청난 그 코팅을 되게 잘 해놨어. 그래서 물에 넣어도 절대 상하지 않아. 이게 유럽 거 커튼 잘못 쳤다가 물이 조금만 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부풀어 올라요. 유럽 거 같은 경우. 왜냐면 합판이야. 그냥 합판에다가 필름 발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캠핑카의 연비는 좋은데 내구성은 떨어져. 물이 묻거나 그러면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내가 진짜 몇 달 쓰지도 않고 그렇게 봤거든. 그냥 커튼 치다 보면은 조금 잘못 치면 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다른 게, 아예 원목에다가 이 코팅 자체를 주차장에 쓰는 거 그거 있잖아. 하여튼 에폭시 같은 그런 거보다 강한 걸 썼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4년차 썼는데 하나도 지금 깨끗하죠. 예. 그거는 되게 잘 해놨어. 그래서 가구 하나만은 내가 인정을 하고, 이 캠핑카 업체에서 한 이유는 뭐다? 가구 때문에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여기서 잘한 거지. 그리고 이 11자 베드도 해달라고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뺀지 당한 거야. 근데 이 업체에서 한 거야, 맞는 거야. 그건 정말 잘한 거네. 그건 진짜 여기 칭찬을 해줘야 돼.
이거 지금 내가 그 태양광 1000W 놓은 거 아예 루프렉 달았잖아요.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누수거든. 한 번도 누수가 없었어. 내가 가가지고 그것만 쳐다봤어. 천장 하는 작업만. 그래서 그 누수 실리콘을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몇 박 쓰고 뭐고 다 그냥 실리콘 아끼지 말고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루프렉 하는 것도 원래 많이 하지만 한 두세 배는 더 실리콘을 때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사 하나 박는 순간 거기가 누수가 생기거든. 그렇죠. 예. 근데 거기를 실리콘 엄청 싸댄 거야. 근데 아직까지 누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두 가지. 루프렉에 태양광 올린 거하고 이 가구는 정말 칭찬해줘야 돼, 이 업체는. 정말 잘해. 그 설비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제가 그 크레임을 한 100가지 이상은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설 부분 아잖아요. 조금 약한 거. 그건 나중에 제가 유튜브 또 올려서 설명을 해줄게요.